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 그리고 내후년인 2017년에 마지막 2, 3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될 예정이죠. 그런데 여당이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 그 찬반 입장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사법시험 존치 입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 대변인이자 입법평가위원으로 있는 노영희 변호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 기회균등이라든가 희망의 사다리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법시험 제도가 가장 공정한 선발 과정이라는 점 때문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 시험만 패스하면 되고 성적이나 실력의 상대평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 채용 시 학부냐 대학원 집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평가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현대판 응서제도가 부활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계속 제기됐고요. 예. 단적으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 후에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최고 펌에 이미 취업이 돼서 예비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실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때 그 로펌들에서는 이분들을 무슨 기준으로 선발했길래 변호사 시험에서조차 떨어지는 사람들이 국내 최고 로펌에는 합격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보루 그런 것들이 지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행대로라면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3년이라는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 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수도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사법시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뭐 돈 문제를 보면은 사법시험도 최소 2, 3년간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2014년에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2014년에 중앙대에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한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나 대학 알림이 2013년 자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했는데 변호사 시험이 사법시험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취득세 연령이 3년 더 소요되고 즉 3년 정도가 더 기간이 더 당연히 필요하고 예. 또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 비용도 사법시험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이나 더 든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로스쿨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은 이제 로스쿨 경우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고 하지만 고시 공부는 그러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법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에도 각 대학이나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비용, 최소한의 비용은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예. 네네. 조금 전에 또 로스쿨 교육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뭐 최고 로펌에 들어갔어도 변시에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조인의 질적 저하 문제는 지금도 이제 국내 법률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실력이 없는 변호사라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을 맡겨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떠한 로펌에 누가 잘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정보에 접할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 경제 원리에만 맞춰서 너네들이 봐라 실력 없는 사람은 자연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두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그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적 물적 정원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와서 로스쿨 제도를 없앤다는 건 사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예.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단지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로스쿨 제도가 갖지 못한 단점은 보완하는 형식으로 로스쿨 제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법시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남겨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 처음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관련해서 그 일종의 다터제 형식으로 로스쿨 제도가 전격 도입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제도의 정착 등이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병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돈 없고 시간 없고 백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회 제공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로스쿨이 이제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고, 네네. 다시 말해서 로스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로스쿨 제도 학교 운영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네. 사법시험 존치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네. 적어도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 로스쿨 예.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본래적으로 혹은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때 가서 사법시험 폐지가 그 얘기 다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로스쿨 진영에서는 이제 변호사협회가 기득권 수호에 나섰다,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네. 지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더 숫자로 압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이제 네. 사시 출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네. 그런데 현재 사법시험으로 뽑자는 변호사 수가 예를 들면 로스쿨은 1,000명이면 변호사 사법시험으로 합격하게 해주는 사람은 200명 정도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사법시험 출신자들이 기득권 지키는 거에 별로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런 주장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기회균등의 어떤 최선의 장치다. 그렇죠. 기득권 수호 예,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주장이시네요. 네, 여기까지 네, 말씀 듣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변협 전 수석 대변인이자 입법평가위원으로 있는 노영희 변호사로부터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들어보죠. 로스쿨 1기 이피루 변호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법시험이 존치돼서는 안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사법시험 존치의 주장은 사법개혁을 되돌리고자 하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주장입니다. 예. 이를 숨기기 위하여 마치 서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5년부터 약 15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사법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예.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은 사법개혁을 노력을 다시금 되돌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예. 조금 전에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제 로스쿨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로스쿨이 본래 취지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다. 또 무엇보다 선발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사실은 어떤 점이 불투명한지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 불투명하다는 게 뭐냐면 단지 이제 면접 과정에서 면접이 불투명하다는 것인데 예. 면접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사회가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지 예.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랄까요. 스펙이 좋거나 또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경우는 어떤 면접 과정에서 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의심도 계속 제기됐던 거 아닌가요? 그런 의혹은 단지 로스쿨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 면접 과정, 어느 부서의 면접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예. 의혹 제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제도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하나 법조인 세습 강화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예비 법조인을 선발할 때 자기소개서 등의 이제 법조계 고위 인사의 자녀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일선 그 로스쿨 교수들이 좀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고백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동아일보에서 이에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예. 기사 제목이 로스쿨은 법조인 자녀가 사법시험의 2.5배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기사를 한번 확인하니까요. 사법시험은 7년간 6,000명 중에서 69명, 약 2.15%, 변호사 시험은 3년간 4,500명 중 71명, 1.57%. 1.17%와 1.57%가 어떻게 2.5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이나 법조인 세습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마치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카더라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둘째로 그 법조인 질적 저하 문제도 이제 고려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이 없을 수 있다. 혹은 국내 최대 로펌에 취직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더라.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질적 저하 부분은 사실 어떻게 계량화되거나 구체화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선발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적 저하가 이루어졌다면 저같이 1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4년 차에 접어든 지금 이 시점에서 예. 분명히 문제가 제기됐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소송 진행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역시 그냥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죠. 예. 하지만 또 사법시험 존치 주장 측에서는 이제 로스쿨의 어떤 제도상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어떤 문제 해결의 촉매제로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예. 로스쿨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문제인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사법시험과 병행돼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의 그 양 제도를 병행하다 보니 어느 쪽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노가부도 그렇고 지금 법무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법시험이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2018년에 폐지가 된다면 사법연수원에 투입됐던 우수한 교수님들이라든가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로스쿨에 투입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내실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질 테고 좀 더 좋은 법조인이 양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한 일각에서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것이 사법시험의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이제 로스쿨의 경우는 스펙이 더 좋아야 되고 또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서민들을 위한 어떤 로스쿨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용어가 참 그렇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언제부터 변호사가 용이라는 표현을 들어야 되는지 참 의문이고 변호사가 용이라는 표현을 듣지 않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예. 그냥 전문 직업의 하나일 뿐인 거죠, 이제는.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서 약 2%의 서민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한민국의 서민들이죠. 확인된 분만 376명에 이릅니다. 예. 이분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 다니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도가 또 있을까요? 사실상 서민들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좀 더 잘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4월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던 오신환 후보가 이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됐어요. 따라서 여당이 속도를 낼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정치에서 선거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역구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저도 신림동에서 공부했습니다. 만약 신림동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신림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면 특정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20년에 걸친 법조개혁을 되돌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림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교육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공교육입니다. 예. 사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공교육을 줄이고 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과연 공단은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정 지역을 위한 공약이었지 어떤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로스쿨 일기 이피루 변호사와 함께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